이어지는 코너는 우리 지역에서 만나는 미술 이야기, 숨은 그림 찾기입니다. 오늘은 전통과 현대의 새로운 시선으로 한국화의 정체성을 탐구해온 이민환 작가를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그의 예술 세계 바로 만나보시죠. 우리 지역에서 만나는 미술 이야기, 숨은 그림 찾기. 오늘 만나볼 작가는 형식의 경계를 허물고 한국적 절제미를 통해 한국화의 정체성을 탐구해오고 있는 이민환 작가인데요. 그의 작품 세계를 함께 살펴봅니다. 네, 미술 작가로도 활동하시면서 교수님으로도 활동하시는 이민환 작가님의 작업실에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작가님의 작품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보고 싶은데요. 그 먹의 농담을 기본으로 표현하는 수묵 담채화도 보이고요. 그리고 곳곳에 색감도 좀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작품을 주로 하시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제 작업이 보통 일반적으로 수묵 담채화 계열로 이렇게 많이 보시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제가 어릴 때부터 이 아버지가 그림을 그리는 화가였기 때문에 한국화를 위주로 했고 거기서 동양적인 어떤 사상이나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특히 수묵이라는 게 여러 가지 색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색 자체는 굉장히 절제를 해서 쓰고 묵과 어울리는 색을 통해서 표현하고자 한 것입니다. 현대미술이라는 게 대부분이 어떤 서양적 사고방식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동양적 방식이라든가 또 한국적인 어떤 표현 방식이 어떤 건가를 찾다 보니까 수묵담채적인 그런 표현 형식으로 표현됐던 것 같습니다. 작품들을 쭉 둘러보니까 자연이 표현이 많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좀 마음이 평온해지는 느낌이 드는데 어떤 부분을 강조하셨을까요? 그 미술이라는 게 다른 어떤 종교나 정치, 문학과는 다르게 미술 자체가 어떤 조형적으로 표현하는 미술만의 어떤 특질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구상적인 어떤 형태를 찾는 것은 자연에서 가장 가깝게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자연이라는 것이 결국은 제가 보는 어떤 자연은 제 방식대로 좀 더 해석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자연을 통해서 저를 표현하는 한 방식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자연을 표현합니다. 근데 이 자연을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게 자연에 존재하고 있는 자연은 아닙니다. 그 제 방식으로 해석한 자연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거는 자연을 통해서 저를 표현한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민환 작가는 자연물에 인간의 정신을 투영시킬 때 자연의 형태를 변형시키는데요. 마음속에서 만들어내는 자연의 모습으로 상상적 조형 공간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경계의 서다 시리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이 선과 면의 절제미가 느껴지고 단색이 돋보이더라고요. 어떤 작품들일까요? 예. 제가 지금까지 그림을 그린 동안에 총 한 9번 정도의 어떤 변화를 가졌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의 어떤 그림들은 먹 위주의, 수묵 위주의 아주 특징적인 색 하나만 첨가시켜서 먹과 채색이 어울리게 했던 반면에 이 경계의 서다의 어떤 작품은 채색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오히려 채색보다 수묵이 적게 들어가는 어떤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이 경계의 서다라는 이 단어를 쓰기 시작한 이유는 이 채색과 수묵의 경계 그 사이에 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과거의 표현은 수많은 점을 찍어서 화면을 꽉 채우는 그런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런 표현을 갖다가 제가 할 수 있는 어떤 극대화시켜서 나타내는 어떤 그런 방법에 있었던 데 반해서 지금 이 경계서다의 작품들은 오히려 표현을 절제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제가 동양적이고 한국적인 어떤 그런 요소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노력해 왔다면은 이 경계에서다는 동양적인 것과 서양적인 어떤 그 차이의 분별도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런 의미에서 동양과 서양의 경계에 서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전시 제목을 그렇게 붙여서 전시를 하고 있는 작품들입니다. 예. 표현과 비표현의 경계를 이용해 자연과 자아가 하나로 일치된 가장 한국적이면서도 현대적 화법이 공존하는 나만의 풍경을 그려내고 있는 이민환 작가. 한국적 정체성과 절제미로 화면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있는 이민환 작가의 작품 세계. 와, 작가님 지금 멋지게 먹으로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어떤 작품일까요? 지금 제가 이 주로 소재로 삼고 있는 이 폭포와 나중에 여기에는 새가 들어갈 겁니다. 백로가 들어가는데 제 그림이 주로 이 바위와 물이 주 소재가 됩니다. 그 이유는 상선약수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물은 최선의 어떤 선이다. 이런 물같이 살면은 가장 잘 사는 거다. 이런데 물은 항상 아래로 향하잖아요. 네. 아래로 향하니까 바다를 이룰 수 있는 거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어떤 삶도 그렇고 그리고 물은 굉장히 변화가 많은 어떤 그런 물질입니다. 물이 아무런 어떤 색과 맛 그리고 그런 걸 갖지 않음으로써 모든 색을 갖다 다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액체에다가 얼면은 고체가 되고 기하면 기체가 됩니다. 변화무쌍하죠. 거기에 비해서 바위는 거의 변화가 없는 어떤 그런 모습이죠. 그런 모습들이 한계에 담기면서 어떤 인간의 삶과 이렇게 유사하게 표현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바위나 물 그런 것도 자연 대상물을 이렇게 그리게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딱 보니까 폭포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들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폭포를 조금 더 격렬하게 이렇게 제가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민환 작가는 한국화의 정서가 일상에 쉼의 여백을 주길 바라면서 먹향과 함께 가장 순수한 생명의 소리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작가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한 작업들, 작품을 쭉 살펴보니 마음이 평온해지는데요. 오늘의 한 줄 감상평, 자연 속 고요함, 그 아름다움이 절제된 색감과 여백 속에 녹아 흐르고 있다. 이 교수와 작가의 역할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란 사람은 일단 자기 작품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작품도 알아야 되고 학생의 성향도 알아야 되고 다른 역사적인 상황이나 재료의 성질이나 이런 것도 다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작가는 오롯이 어떤 자기의 세계, 자기가 하고 있는 작업에 대한 어떤 재료 특성 이런 거에 몰두해서 알게 되면 그 작품이 좋게만 나오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제가 어떤 퇴직을 하게 되면 교수의 삶보다 작가의 삶을 살게 되겠죠. 그래서 오로지 저한테 더 집중하고 그리고 제 작업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리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작업에 임할 수 있는 제 자신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형식 넘어 본질을 그리며 한국화의 새로운 숨결을 담고 있는 이민환 작가의 작품 세계. 앞으로도 그의 멋진 예술 활동을 기대해 봅니다.